이분이 이제 교장 선생님으로 정년을 퇴직하신 분이에요. 교장 선생님이면 학교에서 굉장히 존경받는, 그리고 또 굉장히 뭐 타락에 사신 거잖아요. 근데 여자분이셨는데, 근데 갑자기 진짜 거기에 막아 끼기 시작한 거예요. 이분은 그 친구한테 속은 거예요. 뒤늦게 만난 친구 과연 얼마나 믿을 수 있느냐. 나중에는 뭐 했는 줄 아세요? 자기를 갖다가 협박한 거라는 거예요. 이분이 깡패까지 동원해서 사람들 데리고 와서 윽박질러가지고 강제로 현금보관증 쓴 거기 때문에 자기는 4억 2천 돌려줄 의무 없다, 이렇게까지 주장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이 이 당시에 돈 빌려줄 당시에 40억 원의 채무를 지고 있었던 거예요. 안녕하세요. 도사 이승택TV의 이승택 변호사입니다. 사실은 오늘 말씀드릴 건 좀 무거운 얘기, 좀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친구들이 이런 건가? 라는 생각을 좀 할 수도 있고, 인생을요, 언제까지 무사하게 살면, 이제 내가 잘 살았구나라고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되는 거예요. 뭐냐면, 이분이 이제 교장 선생님으로 정년을 퇴직하신 분이에요. 교장 선생님이면 학교에서 굉장히 존경받는, 그리고 또 굉장히 뭐 타락에 사신 거잖아요. 근데 여자분이셨는데. 근데 이분이 이제 고등학교 동창회를 나갔더니 얼마나 반가워요. 다 이제 퇴직하고 60이 넘으셔서 이제 동창회도 가서 사람을 만나니까 친구들이고 사업에 성공한 사람도 나오고 막 기분 좋게 맨날 만났겠죠. 근데 이분이 큰 음식점을 했어요. 그러니까 돈도 많고 재력가라고 이제 막 친구들 사이에서 소문도 나고, 시장하고 다니는 거나 차 끌고 다니는 거나 행색도 제대로 갖추고 다니고 밥도 좀 사고, 그러니까 너무 좋았죠. 그러니까 이제 애들 결혼을 막 앞두고 있었어요. 따님을 또 결혼도 시키고, 딸님도 되게 잘 키웠어요. 되게 전문직으로. 너무 행복한 거지 이분은요. 근데 갑자기 진짜 거기에 막아 끼기 시작한 거예요. 이분은 그 친구한테 속은 거예요. 제가 이 얘기 왜 드리냐면, 우리 유튜브 보시는 분들 중에서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좀 많으신데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된다는 얘기 드리는 겁니다. 뒤늦게 만난 친구 과연 얼마나 믿을 수 있느냐. 저는 사실은 고등학교 때 친구는 고등학교 때 좋은 추억인 거예요. 근데 그동안 20년 30년 지난 동안 못 봤잖아요. 너무 많이 변해 있잖아요. 눈으로 보지 않았는데 그 친구가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기도 해요. 근데 이분은 4억 원을 빌려달라고 22년도에 그런 거예요. 이게 아직도 이제 1심 판결 나오고 진행되는 거라니까요. 이게 소송이 한번 걸리면 그래요. 그리고 이분이 정말 답답한 거는, 내가 이거 지금 급하게 지금 뭐 분양받은 고급 주택 같은 게 있는데 그거를 내가 인수를 좀 해야 되는데 갑자기 돈이 좀 약간 꼬여 있어서 그러니까 어쨌든 돈을 좀 나한테 빌려달라고. 그러니까 이분이 크게 사업도 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뭐 줘도 상관없겠다라고 생각했겠죠. 그 다음에 이분이 자기한테 만약에 돈을 주면 이게 거기에다 돈 투자를 해서 실질적으로 1, 2개월 내에 굉장히 수익을 내서 좀 주겠다. 원금은 나를 것도 없고 몇천만 원 이익을 해서 주겠다라고 한 거예요. 아니 근데 처음에만 그렇지 나중에는 보니까 이분이 실질적으로 돈을 차일피일 미루고 안 줘요. 나중에 이 친구가 왜 안 주지? 미안해, 나중에 연락할게. 문자 메시지 주고받은 거 보면 처음에 그렇게 다정하게, 지금 내가 바빠 못 받아 전화, 좀 이따 연락 줄게, 그리고 오늘 이렇게 됐네, 다 믿을 만하게 얘기를 했는데 점점 믿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저희 사무실에 오셨길래, 이건 제가 볼 때는 거의 못 갚을 사정이 있는 거고, 이 정도 친구한테 4억 원 빌릴 정도면 이분은 재산이 없는 사람인데요.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야. 펄쩍 뛰시면서 무슨 소리냐면, 그 친구가 굉장히 큰 음식점을 한대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그러면 자기가 차용증을 이제 받아오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돈을 줄 때는 차용증도 제대로 쓰지도 않은 상태에 줬었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가 분명히 나중에 차용증 받으러 그 자기 사위 될 사람하고 뭐 그 자기 딸하고 같이 가서 받겠다는데, 그러면 그 사람이 결국은 나중에 뭐 오리발 내밀 거다, 아마 딴소리 할걸요. 그랬더니 아니라고 그러시니 받아왔는데, 나중에는 뭘 했는 줄 아세요? 자기를 갖다가 협박한 거라는 거예요. 이분이 깡패까지 동원해서 사람들 데리고 와서 윽박질러가지고 강제로 현금보관증 쓴 거기 때문에 자기는 4억 2천 돌려줄 의무 없다, 이렇게까지 주장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이 이 당시에 돈 빌려줄 당시에 40억 원의 채무를 지고 있었던 거예요. 또 실질적으로 자기 재산은 이미 다 돌려놨고, 다른 사람 명의로. 그리고 하고 있다는 음식점 있잖아요. 음식점에 대해서도 법인인데 월급 받는 직원으로만 돼 있지 자기 게 아닌 거예요. 제가 맨날 얘기하는 거지만 법인하고 개인은 다르다 그랬잖아요. 이거는 이 사람한테 돈을 빌렸죠. 법인으로부터 빌린 건 아니니까 법인한테도 돈을 못 받게 된 거예요. 그러면 월급을 주는 게 있잖아요. 친구분이 받아야 될 월급을 압류를 했어. 압류를 한 거지. 근데 월급 내놔라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아세요? 이분은 월급은 사실은 줄 게 없다는 거야. 그냥 이름만 올려놨을지 월급 안 주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말이 되느냐. 당연히 직원으로 등재가 돼 있고, 그렇다면 월급 안 주는 직원이 어디 있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다 그 사람 회사지.
그렇게 돈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우리가 1심 법원, 2심 법원 실질적으로 우리가 다 판결을 받았긴 했는데 돈을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아직도.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거를 고소까지 했거든요. 고소해가지고 이분이 실질적으로 사기죄로 이제 기소가 됐어요. 원래 사기라고 하는 게 반드시 내가 나를 기망해서 속여가지고 돈을 받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뭐 감언이설로 내가 여기에다 투자하면 이게 사실은 금이 여기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4억 빌려주면 내가 여기다가 이 땅에 투자할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거짓말에서 빌려간 것뿐만 아니라 만약에 돈을 빌려가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면 이미 채무 초과 상태에서 돈 빌려가면 이것도 사기예요. 근데 무슨 이거를 갖다 고소를 한 지가 2년이 넘는데 이거를 묵히고 있다가 이제서야 기소했어요. 그래서 이제 재판 받기 시작하는데 아직도 이분 돈 안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1심, 2심 판결 다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법인에 대해서 추심 소송, 이분 이임금까지 내놔라라고 소송하고 있는데 이렇게 오래 갑니다. 제가 얘기 드리는 건 이 친구분들 이렇게 나이 드셔서 믿으면 잘 안 돼요. 저도 제 친구들 많지만 정말로 친한 친구들 중에 가끔 감당할 수 있을 정도 돈. 그러니까 뭐냐면 빌려줬을 때 이 정도는 돌려주겠지. 뭐 몇 천만 원 정도 넘지 않는 수준 안에서. 그리고 만약에 내가 하정이 안 되면 못 받는다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 돈. 그러면 사실 친구는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그 정도 선 아니라면 번거래는 정말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분은 평생 뭐 정년퇴직 하셔서 번 돈 뭐 다 날렸잖아요, 결국. 이분 여기 처음에 우리 사무실 오실 때랑 지금하고 보면 얼굴이 반쪽이에요. 근데 이렇게 나쁜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다 거짓말하고. 그래서 항상 제가 얘기 드리는 거지만 너무 겉모습만 보고 타고 다니는 차, 명품백, 시계, 행색 이것만 보고 사람 판단하면 정말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도 점점 우리 사회가 거칠에 그다음에 자기 그 외모 어디 치장하는 거에 너무 관심이 있고 그리고 또 그게 최우선의 가치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빈수레가 요란한다는 얘기가 틀리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정말 조심하라는 뜻에서 이런 사건 얘기 드리니까 정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